네, 안녕하세요. K리그를 집중적으로 전술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 크브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주말 있었던 경기죠. 이제 중요한 경기 중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동해안 더비 포항의 홈에서 펼쳐진 포항과 울산의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경기를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날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던 선수인 허용준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날 허용준 선수는 최근 경기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그 전술적인 역할을 수행한 끝에 포항은 전반전에 2골을 넣으면서 2대1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허용준 선수가 수행했다는 그 전술적인 역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포항에서 허용준 선수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항의 큰 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포항의 경우에는 중계 화면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에 표기가 4-4-2 시스템을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비를 할 때는 그대로 4-4-2를 활용을 하는데, 본인들이 공을 가지고 공격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선수의 위치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풀백부터 보자면은 왼쪽 풀백의 경우에는 1대1 옵션, 즉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옵션인 완델손 선수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3-4-3 혹은 3-2-5에서 윙백 위치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이제 오른쪽 풀백인 신광훈 선수는 안쪽으로 약간은 좁혀들고 혹은 높이 자체를 조금 낮춰서 사실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형 3백에서 세 번째 센터백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중앙 미드필더의 경우는 이제 오베르단과 한찬이 두 명이 그대로 중앙에 위치를 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최전방에 있는 5명의 경우에는 왼쪽부터 보자면은 한 라인 위로 올라온 완데르손이 위치하게 되고, 그 안쪽에는 4-4-2에서 왼쪽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는 홍윤상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이호재 선수가 위치하게 되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윙포워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오른쪽 윙포워드 자리에 이제 허용준 선수가 위치를 하게 되는 건데, 반면에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보시겠지만 허용준 선수는 사실상 윙포워드라기보다는 미드필더에 가깝게 기능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프리맨, 자유로운 선수로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김인성 선수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일단 이날 울산은 최근 경기들에서처럼 이제 5백, 수비 국면에서 5백을 가동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4-1에 가깝게 수비 진영을 구축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허용준 선수가 맡았던 역할은 5-4-1에서 이제 4의 중앙 미드필더 2명, 특히 이제 주로 전반전에는 이규성 선수의 등 뒤에서 계속해서 이규성 선수에게 양자택일이 걸리는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지금 영상을 계속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드필더 라인, 포항의 미드필더 라인 2명이 보이죠. 오베르단과 한찬이 2명이 있고, 지금 이규성의 경우에는 5-4-1이지만 4명이 일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한 라인 밑으로 와서 자신의 등 뒤에 있는 허용준을 대인 방어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고승범이 한찬이와 오베르단을 상대로 2대1의 수적 열세에 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신광훈 쪽으로 공이 나오게 되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용준 때문에 이규성이 고정이 됐고, 그러면서 중앙에서 고승범에 대해서 포항이 한찬이와 오베르단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공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규성 선수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공을 가진 선수, 지금은 한찬이죠. 한찬이 선수에게 달려듦으로써 최종적으로 허용준 선수는 완전히 프리맨,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선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유로운 선수로 공을 받아서 한 번에 반대쪽 전환까지 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유로운 선수로서 백라인을 마주보고 플레이한 허용준 선수는 계속해서 전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포항이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한찬이와 오베르단은 여전히 중앙으로 공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한찬이에게 공이 빠졌고, 지금도 허용준 선수를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나와서 공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상황과 다르게 이규성 또한 중앙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허용준에 대해서 마크가 없는 상황이고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앞을 보고 뒷공간을 향해서 패스를 넣어주게 되고, 이 공을 받은 김인성은 포항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프리맨으로 측면에서 완전히 마크 없이
사이드에서 자유롭게 있던 허용준이 뒷공간으로 향하던 김인성에게 패스를 주는 것이 보이고요. 그 결과 김인성은 땅볼로 컷백 옵션으로 공을 내주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포항이 골킥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하고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봤던 상황처럼 이규성은 여전히 양자택일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한찬희를 막을 것인가, 아니면은 자신의 등 뒤에 있는 허용준을 막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한찬희에게 가다가 최종적으로는 허용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또다시 한번 포항은 중앙에서 고승범을 상대로 오베르단과 한찬희가 2대1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측면으로 공이 나왔을 때 이번에는 최전방에 있던 이호재가 센터백을 달고 김기희를 달고 공과 가까운 쪽으로 접근을 했고, 이제 2대1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던 오베르단이 공을 받아서 또다시 한번 자유로운 허용준에게 공을 연결하게 됩니다. 선제골이 들어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뒷공간을 공략하는 패스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아쉽게 수비에 걸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울산의 5-4-1 진영이 보이시죠? 5-4-1 진영이 보이고 허용준이 지금은 또 측면에 빠져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찬희와 신광훈, 허용준이 결국에는 공을 가진 선수 중심에서 계속해서 3대2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허용준이 또다시 한번 여기서 반대편으로 한 번에 전환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반대편으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포항은 왼쪽 측면에서 1대1이 가능한 공격 옵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효한 공격을 계속해서 가져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다시 한번 포항이 후방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한찬희가 고승범의 지역방어 범위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서 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또 고승범 선수가 2대1이 걸려있는 것이 보이시죠? 눈앞에 있는 한찬희를 막아야 하는가, 아니면은 자신의 등 뒤에 있는 허용준을 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등 뒤를 돌아보는 고승범이 보입니다. 자, 왼쪽으로 공이 한번 향했다가 다시 한번 중앙으로 공격이 전개되고,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허용준은 자유롭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포항이 약간은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데요. 이렇게 자유롭게 놓이는 허용준을 막기 위해서 왼쪽 윙백이었던 김민우가 굉장히 높은 폭으로 전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공간에 대한 지역 방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대인 방어를 실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김민우까지 끌려 나온 울산은 결국에는 수비 간격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전방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 왼쪽 윙백이었던 김민우 선수가 지금 돌아오는 것이 보이는데요. 왼쪽 윙백이었던 김민우가 대인 방어로 허용준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 발생한 공간은 또 1대1이 가능한 김인성이 해당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상대 진영, 울산의 진영까지 넘어온 포항을 볼 수가 있고요. 울산은 여전히 5-4-1 형태로 갖춰놓고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허용준이 보통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공간인 상대 백라인과 같은 높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순간적으로 상대 리베로와 스토퍼 이 둘 사이가 벌어지자 그 사이로 백라인 뒷공간으로 순간적으로 침투를 하면서 결국에는 핸드볼 파울까지 얻어내게 됩니다. 최초 장면에서는 파울이 선언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VAR의 개입을 통해서 이 경기의 결승골이라고 이제 볼 수 있었던 페널티킥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자, 지금도 전반전이고요. 울산의 진영에서 포항의 공격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베르단 그리고 한찬희를 보게 되면은 울산의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고승범과 이규성 선수를 앞으로 끌어당기게끔 계속해서 그들의 눈앞에 위치를 해 있고요. 신강훈에게 공이 나갔을 때 또다시 한번 허용준은 라인과 라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선수로 위치하게 됩니다. 반면 공이 넘어가는 시점에 조금 늦게 김기희가 이를 막기 위해서 나왔다 보니까 되려 이번엔 또 김기희의 등 뒤가 열리면서 포항이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허용준 선수는 상대 수비, 상대 미드필더에게 고민할 거리를 계속해서 안겨줬습니다. 자, 지금도 전반 중반인데요. 지금은 허용준 선수가 상대 미드필더 눈앞 시야까지 나왔다가 이제 계속해서 손짓을 하면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공이 오른쪽 측면으로 오게 되자 다시 한번 또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 누구도 마크를 할 수 없는 자유로운 선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 번에 자신에게 공이 연결되지 않더라도 2차, 3차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자유로운 선수로 프리맨으로서 공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또 포항이 자신들의 진영에서 공을 가지고 공격을 전개하고 있고요. 울산이 비교적 높은 지점에서부터 수비를 시도하고 있죠.
자, 고승범과 이규성 모두 자신의 눈앞에 있는 포항의 미드필더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왼쪽 윙백인 김민우가 허용준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윙백 자리를 버려놓고 중앙 센터 서클 부근까지 온 것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공이 빠졌기 때문에 급하게 자신의 위치로 이제 돌아가야 하는 김민우 선수인데요. 자,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제 슈팅이 시도가 되면서 공격이 마무리가 됐긴 했지만 김민우가 대인 방어로 허용준을 막기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김인성이 완전히 프리로 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슈팅이 아니고 조금 다른 판단이 나와서 파포스트 쪽으로, 먼포스트 쪽으로 크로스가 이어졌거나 혹은 후방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는 허용준에게 컷백이 이어졌다면은 포항이 추가로 득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 또한 허용준의 이 역할, 전술적인 역할에 의해 기인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후반전인데요. 후반전 넘어와서도 기본적으로 상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허용준은 여전히 또 상대 미드필더 라인의 등 뒤에 위치해 있는 것이 보이고요. 오른쪽 측면으로 공이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약간 유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 허용준과 정재희를 묶어서 이제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 윙백으로는 여전히 이제 김민우 선수가 위치해 있는데 공이 측면으로 나가자 정재희가 김민우의 등 뒤로 가고 허용준이 되려 약간 측면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김민우는 다시 한번 정재희와 허용준에 대해서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또다시 한번 눈앞에 있는 허용준을 막을 것이냐 혹은 자신의 등 뒤로 빠져들어가는 정재희를 막을 것이냐 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공격이 전개됐을 때 정재희가 공을 받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 공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허용준이 다시 한번 프리맨 마크가 없는 선수로서 공을 받아서 반대쪽 측면으로 공격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1대1이 되는 완델손이 공을 받아서 1대1을 시도해서 크로스까지 올라가고 아쉽게도 뭐 헤딩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포항은 다시 한번 또 위협적인 공격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포항은 이제 울산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 동해안 더비 라이벌을 상대로 전반전에만 2골을 넣은 상태로 이제 2대1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경기에서 괜히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게 되면은 포항은 대부분 공격 국면에서는 이제 거의 3-2-5 혹은 3-4-3에 가까운 실질적인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가져가는데요. 포항의 경우는 수비에서는 4-4-2를 하고 공격 때는 3-2-5 혹은 3-4-3을 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허용준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측면 그리고 상대 미드필더의 등 뒤에서 프리맨, 자유로운 선수로서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허용준 선수인데 남은 시즌에도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그리고 허용준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기량을 선보인다면은 포항이 상위권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전술적으로 깊이 탐구해 볼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